안녕하십니까.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의 마인드, 경청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의력이란 경청이다. 창의력이란 잘 듣는 것이다. 어느 날 싸이월드를 창업한 이동형 대표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겸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겸손이란 어떤 것일까 얘기를 하는데 이동형 대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란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올바른 경청이란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이란 경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사고의 틀에서 탈피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경청이고요. 창의력은 바로 경청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내 눈, 내 시각, 내 관점, 내 지식이 아니라 상대의 눈, 상대의 관점, 상대의 시각, 상대의 지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력은 경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창의력은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생각,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그건 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말도 안 돼, 되지도 않아라고 얘기하죠? 경청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경청해 주고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 봤더라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이 될 수 있겠네라고 이해해 주고 경청하는 것. 그게 바로 창의 마인드입니다. 그 창의 마인드의 예를 어린이 만화 영화 롤렉스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롤렉스라는 영화에는 만화 영화인데요. 그 나무 요정이 나옵니다. 나무들은 지구상에서 공기를 만들어 주죠. 어느 날 나무들이 공기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우리 공기를 팔아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에이, 누가 공기를 사? 아무도 안 사. 그런데 악당 한 명만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공기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공기를 팔려다 보니까 나무가 자꾸 공기를 생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웁니다. 지구상의 나무를 모두 없애고 내가 공기를 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음료 페트병처럼 그 페트병에 넣어서 공기를 팔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나무가 다 사라지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 대신에 전자나무들이 막 세워집니다. 도시 곳곳에. 그 전자나무들이 나무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누군가는 말이 안 되라고 했지만 이 영화 속에 어떤 사람처럼 말이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걸 공기를 만들어서 팔 수 있었다는 거죠. 1995년에 잭마라는 청년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 그 당시에 인터넷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그리고 USB도 없었는데 이 청년이 미국에 가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올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잭마라는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얘들아 이제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된대. 우리 그 사업을 하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반대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모두 다 말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혼자서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천 가지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것도 언제까지 오지 않느냐? 영원히 오지 않는다. 만약에 완벽할 때를 기다린다면 그 완벽한 기회라는 것은 나와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인터넷이 뜰 거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몸으로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긴 이 사람이 바로 중국 최고의 IT 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잭마입니다. 또한 1980년대 당시 최고의 마케팅 실력자였던 존 스컬리는
그 당시에 펩시콜라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존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회사 애플로 오세요. 그런데 존 스컬리는 듣지도 않았어요. 펩시가 더 큰 회사야. 펩시가 더 좋은 회사야. 내가 너네 회사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티브 잡스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나머지 인생을 설탕물 하나만 팔면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가지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존 스컬리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설탕물 팔아? 아니야. 난 설탕물 파는 게 아니야.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나갔다는 사실이죠. 저도 사업에 힘들 때 호떡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호떡 장사를 할 때 선배 한 명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직업은 기천이 없지만 이거 오래 하다 보면 평생 여기서 못 나올 거야. 다른 직업 찾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흘려 넘길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1년만 하다가는 호떡 장사를 평생 동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그만두고 나와야지 라고 해서 저는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숲속에 가서 나무를 하면 도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뺍니다. 그 나무를 뺄 때 과연 나무는 어느 쪽으로 넘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나무는 기우는 쪽으로 넘어집니다. 자, 당신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당신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쪽입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남의 이야기는 탁 막아버리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당신이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당신의 마음이 열릴 거고, 당신의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당신의 창의성도 커나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력은 경청입니다. 감사합니다.